여러분들 이거 해킹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해킹 맞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게 해킹이냐,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해킹 아니다, 그냥 내부 직원이 유출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내부 직원이 해킹을 한 거예요. 자, 왜 해킹이냐, 이 쿠팡 내부에, 쿠팡 회사 내부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건 우리가 쿠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술적인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했고요. 자, 이 2부부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팩트만 듣고 싶다, 사실만 듣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2부부터는 이 사건과 관련한 제 생각들, 제 의견들, 주관적인 의견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쿠팡이 어떻게 유출이 되었을까? 이게 정확하게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털렸다, 어느 서버에서 털렸다,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쿠팡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고 로그인을 해. 그러면 제가 아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토큰을 발급받는다 라고 했었죠. 입장권, 티켓을 발급받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 티켓이 바로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실제로는 글자입니다. 글자. 요 글자를 해석해 보면은 대략 요런 글씨들이 나옵니다. 요런 정보들이. 자, 요 정보에서 만약에 요 번호를 제가 다른 사람의 고객 번호로 바꿨어, 수정했어, 21번 이런 식으로 수정했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변조하지 못하게 도장을 찍는다고 했죠. 그 도장이 바로 서명키라는 거고, 그 서명키를 전 직원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수천 명의, 수천만 명의 이 인증 토큰을 발급하고 그걸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커는 그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쿠팡에 지금 로그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커가 우리의 어떤 정보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쿠팡 사이트에 딱 들어간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엔터를 눌러요. 로그인을 해. 자, 그리고 그 화면을 해커에게 바쳤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깔끔합니다. 자, 요 화면을 해커에게 바쳐요. 그럼 해커는 여기에서 요것도 클릭해보고 요것도 클릭해보고 요것도 클릭해보고 막 클릭해보겠죠. 자, 개인정보 확인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해. 그러면 비밀번호는 모르겠죠. 당연히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는 못 봐. 대신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다음에 볼 수 있는 정보는 다 봤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뭘 볼 수 있나요? 주문 내역 볼 수 있죠. 주문 상세 보기 하면 연락처 볼 수 있죠. 이름 볼 수 있죠. 주소 볼 수 있죠. 배송지 주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인정보 확인 누르면 아이디가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해보는 지금 요 내용 있죠. 쿠팡에서 우리 이런 정보가 털렸습니다 라고 한 정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에서 털린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털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이거는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정보를 털었다? 그럼 첫 번째, 이 정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가 왠지 털렸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관리 정보에서 털렸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여기에서 해외 서버를 경유해서 접속을 했다고 했어요. 해외 서버를 경유해서 접속하는데 이게 고객관리 시스템이라면 해외 접속은 당연히 막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것만큼은 했을 거예요. 아닌가요? 에이, 이거 안 했으면 솔직히 할 말 없다. 이거는 과징금 2조 가자. 고객관리 시스템은 보통 내부망에 있는 게 흔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IP 주소로 한정을 해두거나, 혹은 그것도 안 되면 해외 접속은 막아놔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객관리 서버에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거였으면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영상을 제가 이제 찍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자, 요 토큰이 발행될 수 있는 거고 요 토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페이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통관 번호가 제가 유출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이 해외 직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주문 상세 보기 해외 직구한 거 클릭해서 볼 때 거기에 만약에 통관 고유 번호가 적혀져 있었으면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근데 만약에 해외 직구인데 요 사이트에서 아무리 클릭 어딜 들어가도 볼 수가 없다. 고유 그 통관 번호를 이 사이트 내에서 어딜 들어가도 볼 수가 없다면 유출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하필 또 이게 또 그래, 그쵸? 이게 실컷 욕하고 보니까 중국인인 사건에 대해서 저도 민망해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보면 저 이제 제가 중국 굉장히 싫어하는 줄 알겠지만 물론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정보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뭐해 좀 자꾸 보니까 중국인이 자꾸 이제 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쿠팡에서 중국인 개발자를 썼다, 뭐 중국인 개발자를 막 위주로 막 채용을 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해외 채용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채용해야 돼요 하면은 이게 우리가 또 너무 폐쇄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채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 문제냐? 첫 번째 문제 이겁니다. 서명키 유출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명키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서명키가 어쨌든 외부로 유출이 되었을 텐데 이 서명키 자체가 우리가 뭐 키라고 하니까 노말틱 이렇게 머리로 외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 서명키는 파일로 존재해요. 하나의 파일이야. 즉 시스템 내부에 있는 파일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이 되었는가,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실 서명키 파일 자체가 지금 어떻게 외부로 반출이 되었는가,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반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사에서 나오겠죠. 아직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쿠팡에 관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서명키 관리입니다. 퇴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서명키 파일이 유출되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합니다만 그 개발자가 사용하던 서명키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쵸? 그 개발자가 그 파일을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내부망이야. 완전 절대로 파일이 쥐꼬리도 나갈 수가 없어. 우리는 자부해. 그러면 괜찮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쓰고 있었던 서명키라면 만약에 이거를 그 사람이 나갔으면 찝찝하니까 다시 다른 걸로 바꾸거나 로테이션을 시키거나 갱신을 시켰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사로 보니까 이 전 직원이 퇴사한 게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금 이 서명키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관리적인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격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뭐 제가 특정 국가를 비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북한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중국인 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국가보다는 중국인 채용이 조금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국가적인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 중국은 대외적으로 정말 공격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발견된 백도어라든가 뭐 아니면은 해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한두 건이 아니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인에 대한, 그러니까 무작정 불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장 취업을 그렇게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 하는지,
그 이유 여러분들 아십니까? 위장 취업을 해서 달러를 버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개발자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민감한 정보들, 정말 그 외부로 밝혀지면 안 되는 뭐 시스템 구조라든가 네트워크 구조, 이런 정보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2차 공격에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 범죄자들이 최근에는 KT 사건도 있었고 아무래도 범죄 이력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우리가 채용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지금 전 직원이 이 서명키를 가지고 가서 발생한 일이다 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불안한 건 이겁니다. 과연 서명키만 가져갔을까? 라는 게 불안한 거죠. 지금 이 서명키를 가져가서 인증 토큰을 발급해서 3,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가져갔어. 혹시 DB 계정 정보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혹은 그 안에 있는 기밀 정보들을 가져갔을 수도 있죠.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정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쿠팡 시스템에서 DB 계정 정보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관리자 저는 이 전수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서명키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아마 분명히 다른 민감한 개발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도 분명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만 가져갔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서명키만 가져갔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요 정보만 가져갔다면 정말로 해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출될 수 있는 정보 외에 아마 정보가 나가지 않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사실이길 바라고요. 쿠팡 입장에서 이슈가 또 하나가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해킹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맥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해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의 취약점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정보를 싹 다 털어간 것이다. 사실 거기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밝혀진 조사 내용으로만으로는. 그럼 지금 이거는 해킹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 해킹 맞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게 해킹이냐?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해킹 아니다. 그냥 내부 직원이 유출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내부 직원이 해킹을 한 거예요. 자, 왜 해킹이냐? 이 쿠팡 내부에, 쿠팡 회사 내부에 아까 제가 도장이라는 게 있다고 했 서명키예요. 이게 회사 안에만 있어야 돼.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부망에 있거나 혹은 서버 안에 있거나 이거는 이 서명키라는 게 개발자가 접근은 할 수 있겠지. 이 파일을 볼 수는 있겠지. 근데 이 파일을 밖으로 꺼내는 건 자, 이거부터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걸 했죠? 이거는 해킹인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도 해킹인데요. 이 유출된 서명키를 가지고 인증 토큰을 찍어냈죠? 두 번째, 이것도 해킹입니다. 위조된 다른 사람들의 토큰을 생성해냈죠? 세 번째, 그 토큰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추출해냈죠? 이거는 해킹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킹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의 일탈? 뭐 내부 직원의 이제 소행이 아니라 해킹을 당한 겁니다. 내부자로부터 해킹을 당한 것이 맞아요.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모의 해킹을 나가면은 내부망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망분리를 하잖아요. 망분리를 다 하고 자, 망분리가 오히려 더 위험한 케이스. 망분리가 된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시스템들을 내비둬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 모의 해킹을 들어가서 취약점을 찾아. 그리고
고객사한테 말합니다.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고쳐야 돼요 하면은 담당자들이 괜찮아요. 그거 내부망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우리 직원들 그런 거 못해요. 우리 직원들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부 직원에서 시작되는 해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로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컨셉, 이런 개념 자체를 그 누구도 믿지 말라. 같이 일하는 직원, 이게 좀 세상이 차갑죠. 그렇죠? 세상이 차가운데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직원이 일탈을 하더라도 이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었어. 서명키를 외부로 빼돌리고 싶어. 그래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이 직원을 아예 신뢰하지 않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300만 건이 유출되는데 이거를 몰랐습니까? 만약에 하나의 IP 주소에서 3,300만 건의 데이터가 정말 그 DB체로 줄줄줄줄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그냥 바로 발생한 거였으면 당연히 이상 신호가 잡혔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이 DB에서 털린 건 아닌 것 같다. 고객 관리 시스템에서 털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털렸기 때문에 해외 경유 서버를 여러 개를 둬요. 여기에서 몇 개, 여기에서 몇 개, 여기에서 몇 개, 이걸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몰래 매일매일 조금씩 가져가면 3,300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얘네들 입장에서는, 쿠팡 입장에서는 해외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 해외 접속이 많구나, 요 정도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딱 여기서 끝나면 다행. 정말 그 와중에 다행. 정말 큰 이슈가 맞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고요. 찾아봤더니 전 직원이 거기에 백도어를 심어둔 게 발견이 됐. 혹시나예요. 진짜 혹시나. 이건 진짜 뇌피셜. 만약 그랬으면 다른 양상이 펼쳐지겠죠. 그 다음 주 주제도 아마 쿠팡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여기서 끝나길 바라야 됩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우리 모두 행복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팡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고객들의 배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지금 착실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부터 얼마나 털렸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또 어디에서 나갔는지를 더 확인해보고, 지금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혹시 남아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 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노말팅님, 혹시 이거 쿠팡 탈퇴하면 괜찮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탈퇴를 하든 지금 번호를 바꾸든 지금 뭘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존 정보가 털린 거예요. 그 정보가 나간 거야. 여러분들이 탈퇴를 한다고 해서 해커의 컴퓨터에서 그 정보가 사르르 사라지는 마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져간 거예요. 그거는 정보를 안 거야. 그걸 주워 담을 순 없어. 주소는 바꿀 수 있다. 그쵸? 번호도 바꿀 수 있는데, 번호 바꾸는 건 너무 번거롭고, 이사가 더 번거롭구나. 요새 집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까? 이사가 더 힘들겠다, 솔직히. 그쵸? 부동산 이슈로